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중등 임용시험 최종 경기 지역 최종 합격한 김상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 다 받아왔었는데 승현 쌤께서 이제 어떻게 대답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질문 다 저한테 주셨어가지고 우선 지금 느낌 말씀드려 보자면 좀 얼떨떨해요. 여기 들어올 때 살짝 그 파블로프의 강아지처럼 고전적 조건화가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들어와서 강의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막 모의고사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돼서 일단 좀 좋고요. 홀가분하게 여기 올 수 있어서 좀 다행입니다. 애초에 여기 서본 적도 별로 없어요. 승현쌤 말씀대로 저기 맨 뒤에서 맨날 이렇게 벽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수업 들을 때 이거 듣고 쉴 때 이러고 쉬고 이랬었는데 기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이번에 붙으셔가지고 저랑 같이 여기 오셔서 합격 스피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합격 전략 이게 또 그냥 저만의 방법이니까 전략이라고는 잘 모르겠고 제 경험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스터디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저는 안 했어요. 스터디를 그냥 아예 한 2번 해보고 나는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스터디를 아예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 경험인 거고 제 스타일인 거고 쌤들이 좀 스터디에 대해서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동료 분들이 스터디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좀 적게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적게 하는 게 잘 맞았거든요. 혼자서 그 책을 좀 보고 좀 깊게 생각해 보고 또 탐구해 보고 이런 과정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스터디는 근데 또 좋은 점은 일단 좀 수다를 떨 수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서 공부만 계속 하다가 좀 이렇게 사람이랑 이제 얘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그냥 좀 공부 외에 다른 얘기도 하면서 환기도 한번 시킬 수 있고 또 내 배움을 좀 점검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랑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거랑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똑같은 지식이어도 그런 경험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는 스터디원은 아니고 공부 메이트가 한 명 있었어가지고 노량진에 올라와서 같이 공부하는 학교 후배가 한 명 있었는데 걔랑 이제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내가 알던 거랑 좀 다르네? 얘도 자기가 알던 거를 제가 좀 이렇게 수정해주고 막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메이트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은 저는 스터디를 막 꼭 필수로 해야 되나 싶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향에 맞게 공부 성향에 맞게 공부 스타일에 맞게 스터디 한번 짜보시면 좋겠고 추천드리는 거는 혼자서 공부 많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누구 강사를 듣건 아니면 뭐 내 스터디원이 누구건 이런 거 진짜 아무것도 안 중요하고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서 탐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커리큘럼 되게 착실하게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념이랑 기출 얘네 세 개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1, 4월까지 개념이고 그 다음에 뭐더라? 기출이죠, 쌤. 기출이고 5, 6월 그 다음에 7, 8월이 문제 풀이고 그 영역별 문제 풀이고 그 다음에 9, 10이 모의고사 보고 11월부터 이제 총정리 한 다음에 시험 보는데 얘만 충실하게 해도 일단 공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얘네 둘은 일단 진짜 여기도 써놨다시피 개념이랑 기출은 그냥 필수고 계속 돌리셔야 되고요. 지금은 기출 안 보니까 기출까지 돌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개념 공부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진짜 계속 돌려야 돼요. 계속 돌려야 되고 5, 6월까지 해서 기출 끝났을 때 개념 기출 계속 돌리는데 이제 문풀 들어가면은 개념 기출 이거 계속 돌리시면서
그 영역별 문제풀이 만약에 이번 주 영역별 문제풀이가 스포츠 사회학이다. 그러면은 그 스포츠 사회학 문제풀이 하기 위해서 사회학도 공부하면서 개념도 돌리고 기출도 돌리고 이러니까 사회학도 돌리고 다른 과목도 계속 돌리면서 기출도 돌리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날 모의고사 풀 때는 또 이제 모의고사 잘 봐야 되니까 점수를 잘 봐야 되니까 또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커리큘럼만 잘 따라가도 공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문제풀이 할 때 그 일주일 중에 한 이틀을 이 문제풀이 할 거 좀 잘 봐야지, 영역별 문제풀이 하는 거 잘 봐야지 이 생각에 좀 한 이틀을 그냥 거기다가 다 소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개념이랑 기출 돌리는 시간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아 이게 맞나? 막 이런 식으로 공부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커리큘럼도 잘 따라가시고 쌤 아마 말씀하셨을 텐데 절대 그 결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 저희들한테도 말씀하셨었고 강의 하나 보고 왔거든요, 처음에. 커리큘럼 잘 따라가시고 그 다음에 개념 지금 하고 있는 거 개념 잘 돌리신 다음에 기출은 그 평가원,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면은 2009년도 거부터 작년 거까지 풀 수 있게 해놨거든요. 제가 세보니까 17개던데 이때 5, 6월 총 8주 있잖아요. 이때 8주 동안 한 주에 기출 2개씩 하면은 8주 동안 16개 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커리, 개념, 기출 하면서 계속 돌리시고 또 문제풀이 할 때 커리, 개념, 기출 하면서 문제풀이도 계속 돌리시고 커리, 개념, 기출 계속 돌리시면서 모의고사도 푸시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돌리시면 돼요. 저는 이때 당시에 개념 이때 공부할 때 그 돌리는 걸 진짜 못했거든요. 해독을 그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게 보고 빨리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계속 붙잡고 있는 시간도 좀 있었어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데 뭐가 더 있진 않을까 이러면서. 근데 그런 거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시면서 어차피 다시 돌아오면 다시 보고 또 어차피 다시 돌아오면 다시 보고 이렇게 되니까 그 해독을 많이 한다. 최대한 계속 돌려야겠다. 빠르게 계속 돌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너무 얽매여 있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관리형 독서실 다녔었거든요. 7월부터. 그 전에는 그냥 혼자서 공부하다가 관리형 독서실 다녔었는데 월요일부터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보통 일요일엔 쉬었어요. 저는 월요일날 공부를 시작하면 꼭 목요일 점심 먹고 나서 뇌가 좀 굳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앉아 있어야겠다. 앉아서 그냥 계속 봐야겠다 이러고 악으로 깡으로 그냥 버텨봤는데 오히려 더 공부가 안 되는 느낌이었어서 나중에는 이제 목요일 점심 먹고 그냥 그 점심시간은 공부를 안 했거든요. 집 가서 낮잠 자던지 아니면은 그냥 뭐 유튜브 보던지 뭐 아니면 그냥 어디 바람 쐬고 오던지 이런 식으로 목요일 점심은 그렇게 그냥 보내고 저녁 먹고 나서 다시 독서실에 들어가서 공부했었는데 오히려 더 공부가 좀 잘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은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며칠 남았나요 혹시? 300일 좀 넘게 남았죠? 그래요? 벌써요? 200 며칠 남았어요? 280 며칠 남았어요 벌써? 아 그렇구나. 진짜요? 시간 되게 빠르네? 아 근데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 이게 어차피 한 50일 아래로 줄어들면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냥 계속 하게 되니까 지금은 휴식도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휴식했을 때 좀 더 효율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하다가 좀 뇌 굳으시거나 그래 또 그것도 이제 정도껏 쉬셔야 되는 거 아시죠? 막 조금 공부해놓고 아 진짜 안 되겠다 나가서 놀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공부 많이 하다가 막 책을 보는데도 이게 안 들어오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막 알던 건데도 막 헷갈리고 이러면은 그냥 한 4시간? 4시간 나가서 저는 저기 그 후배랑 같이 사육신공원 올라가가지고 거기 이렇게 조망 되게 좋은 데 있어요. 올라가면 거기 가서 둘이서 커피 마시면서 한 2시간 있다가 떠들다가 내려오고 이랬었거든요. 휴식하시는 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쉬시면서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실수. 합격 전략이라고 들어서 어떤 말을 해줘야 되지? 생각했는데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마 그 문제풀이를 많이 안 하셔가지고 그 살짝 체감이 안 되실 텐데 이때 가면 좀 체감 많이 하실 거예요. 제 생각에 여러분들 이 커리큘럼 다 따라가고 개념이랑 기출 다 돌린 다음에 11월 총정리까지 하고 시험장에 딱 갔을 때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 다 맞추고 나와도 합격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실수 절대 안 하고 진짜 실수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시험장 들어갈 때 그냥 애초에 목표가 그거였어요. 절대 실수만 하지 말자. 그냥 내가 어렴풋이 봤던 거 맞추자. 뭐 이런 생각 아예 안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진짜 무조건 다 맞추고 나오자. 이 느낌으로 갔어서 그리고 미련도 없었어요. 처음에 시험 보고 나왔을 때 이번 시험 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이번 시험 되게 어려웠어가지고 와, 떨어지겠다. 그냥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뭐 답을 맞춰보기도 전이었고 다른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도 나눠보기 전이어서 한 번 더 하겠다 이 생각했었는데 미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내가 아는 건 다 맞추고 나와서 실수한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번 시험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가지고 근데 결과를 까봤더니 그 1차 플러스 7점으로 제가 1차 합격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수만 안 해도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2차 진짜 더럽게 못했거든요. 1차로 살아남았어요. 2차는 진짜 그냥 평균보다 조금 못한 중하위권 성적이었고 1차를 좀 잘 봐가지고 살아남았어서 무조건 실수 없이 나중에 기억나실 거예요. 그 문제풀이 하실 때 실수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실수 줄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의 친동생이 같은 시험을 준비한다면 저는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만약에 한다면 우선 이 시점에서 지금 2월이니까 무조건 단거나 저는 사실 서브노트를 안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쌤. 서브노트를 안 만들고 저희 책 1, 2권 있잖아요. 지금도 2권이죠, 쌤. 거기다가 그냥 다 만들어서 갔어요. 그 시험장에 그런 분들 진짜 있으셨거든요. 이 강사 거 보고 이 강사 거 보고 이 강사 거 보고 이거 원서 보고 이래서 얘를 막 이렇게 다 챙겨와가지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못 봐요. 다 그 전체를 다 볼 수 없어요. 모든 과목을. 그래서 저는 그냥 1권, 2권에다가 그 뭐 인터넷에서 찾아본 거 뭐 아니면은 다른 강사 자료 이런 거 저희 책에 없거나 아니면 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들 같은 거를 저희 책에다 그냥 적었어요. 그 모닝글로리 가가지고 0.28짜리 그 되게 얇은 펜 있잖아요. 그거랑 0.30짜리 샤프심 그런 거 사가지고 이렇게 다 적어놓으면서 그걸로 계속 개념 만들어가지고 단권화해서 돌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험장에 이거 저희 책 1권, 2권이랑 그 2022 개정 교육과정이랑 기출 그래서 09년도 거부터 24년도까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딱 4권 가져갔거든요. 전공은. 교육학은 그냥 구조도 하나 가져가고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내용을 안 보고 목차를 계속 봤어요. 그 목차를 보면은 그 큰 챕터 있잖아요. 그 큰 챕터를 이렇게 그냥 이 챕터, 이 챕터, 이 챕터, 이 챕터 이러면서 돌려서 봤거든요. 그 작업이 시험장에서 되셔야 돼요. 쉬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 있는데 시험장에 가면은 시험 끝나고 다음 시험까지 쉬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 있는데 그 40분 동안 다 공부 못 해요. 실질적으로 내가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진짜 한 10분? 15분?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때 막 내가 모르는 걸 보고 있는 건 너무 사치고 아는 걸 무조건 맞춰야 되니까 그 목차를 계속 보면서 슝슝슝슝슝 넘기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만 해도 벌써 4권이니까 단권을 하고 해도 4권이었으니까 최대한 이렇게 가볍게 압축시키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지금 2월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이거 7, 8월 이때쯤 가면은 이 작업을 못 하니까 지금 꼭 단권화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운동. 저는 크로스핏 좋아해가지고 크로스핏 했었거든요. 그리고 7월까지 그 학원 이름 얘기해도 돼요? 퍼펙트 한양이라고 저기 실기학원 있는데 거기서 제가 부족한 종목들을 좀 연습했었어요. 저는 수영을 좀 되게 못해가지고 한 4월부터 7월까지 수영 수업 계속 들었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거기 원장님이 이 정도 했으면 됐어. 그냥 이제 나오지 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기록이 나오는 것은 아니었는데 저 실기장 가서 수경 벗겨졌어요. 수영할 때. 근데 그냥 이러고 갔어요. 눈 뜨고. 어떻게든 가야 되니까. 난 굴하지 않아. 이러고 갔거든요. 근데 수영 진짜 못했는데 이때 수영 좀 미리 조금이라도 안 만들어 놨으면은 막 수경 벗겨주면 멈춰 서고 아니면은 수경 제대로 안 벗겨주고 갔어도 막 55초 나오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저희 총 뭐 이제 실기 교육청마다 다 다른데 많이 있잖아요. 보는 그 실기 종목이. 내가 이건 진짜 막 해본 적도 없고 막 아예 모르겠다 하는 종목들은 미리미리 좀 연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기에서도 변별 많이 되는 교육청도 있고 저희도 경기도도 실기 변별 좀 많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실기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도 몇 명 있어서 실기 그 종목 해두시고 그 다음에 체력 관리도 해놔야 돼요. 저 10월부터 그냥 운동 아예 안 했거든요. 6월까지 크로스핏 하다가 10월까지 헬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만 해야겠다 해가지고 공부만 그냥 계속 했는데 끝나고 나서 다시 몸을 만드는데 그 1차 발표가 날 때 그러니까 11월 23일 날이 저희 1차 시험이었고 12월 26일이 1차 발표였거든요. 1차 결과. 근데 그때까지 좀 이제 그때 돼서야 살이 다 빠졌어요. 저 운동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냥 크로스핏도 이제 다시 계속 시작하고 그 퍼펙트 한양에서 이제 하루에 막 2-3시간씩 운동도 하고 이랬는데 그때 살이 좀 다 빠진 것 같아요. 그 전에 살이 좀 쪘었어가지고. 그래서 체력 관리를 해야 일단 겨울에 하니까 부상 위험도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수행력도 빨리빨리 올라와요. 그 살이 찌고 이러면은 좀 몸이 무거워지고 이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냥 저처럼 7월 아니면 8월 이때까지 여러분 부족한 실기 종목 좀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근처 헬스장 가셔가지고 그냥 가볍게 너무 막 힘들게 하지 마시고 가볍게 근력이랑 유산소랑 스트레칭 이렇게 격일로 하루 근력했으면은 하루는 그냥 스트레칭 해주고 하루는 유산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체력 관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리고 페이스 조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1월부터 3월까지 하루에 9시간씩 공부했었는데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4월부터 6월까지 1월부터 3월까지 했던 그 공부 시간보다 훨씬 좀 줄었었거든요. 4월부터 6월엔 한 1월부터 3월까지는 하루에 한 9시간씩 공부했으면 4월부터 6월까지는 하루에 한 7시간? 6시간?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줄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한 1월부터 4월까지는 하루에 한 7시간?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냥 그런 주관적인 의견인데 그리고 한 5월부터 8월까지 하루에 한 9시간 하시고 9월부터 10월까지는 하루에 한 11시간 하시면서 11월에는 이제 하루 종일 그냥 이때는 그냥 근데 하루 종일 하세요. 그냥 근데 하루 종일 하실 거예요 아마. 그게 그 인간이 궁지에 몰리면 이 정도까지 되는구나를 느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꿈도 아마 인출하는 꿈을 꾸실 거고 막 동강기록법 이러면서 깨실걸요. 일어나실 때. 밥 먹을 때도 그냥 이게 밥 먹으면서 수다 떨고 이런 걸 할 수가 없고 그냥 내가 너무 급박하고 그 쫄려서 책을 들고 가서 밥을 먹어요. 그냥 보면서 그냥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 조절을 좀 하시면서 막 너무 달리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갈수록 커리큘럼도 이렇게 진화를 해가면서 공부해야 될 양도 많아지니까 너무 처음부터 막 달리지 마세요. 페이스 조절 하시면서. 네, 이 정도. 이 시점에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건 여기 노량진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정보를 다 알려주고 무조건 합격으로 이끌 수 있는 강사 선생님은 한 분도 없어요. 제 생각에. 공부는 무조건 혼자 하는 거고 강사 선생님은 길잡이,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고 공부, 운동 무조건 다 스스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승현쌤은 그 2번이나 합격하신 합격자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하기도 힘들다는 합격을 2번이나 하신 합격자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한 번은 서울 수석 합격이시니까 시험에 대해서 진짜 잘 아신다고 생각해요. 다른 강사 쌤들보다 이 시험에 대해서 임용 시험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체계도 많이 알고 계시고 이 바닥 생리도 잘 알고 계시고 이러셔가지고 저희한테 저희가 공부 이렇게 수업 측면에서도 질문을 많이 했지만 그거 말고도 이제 좀 어떤 멘탈 관리 아니면 체력 관리 같은 부분에서도 저희 직강생들이 이제 쌤한테 질문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때 해주셨던 조언들이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다 맞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을 막 불합격으로 인도하실 분이 아니시니까 합격으로 인도해 주실 길잡이 분이시니까 믿고 갈 수 있는 아주 든든한 길잡이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 자료가 되게 압축돼서 잘 만들어져 있어요. 제 생각에. 제가 듣기로 쌤들 다 초수분들이시라고 들었는데 이제 다른 강사 쌤분들 책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한 과목에 막 300페이지, 400페이지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너무 많은 양을, 방대한 양을 공부를 해버리면 살짝 과부하 같은 게 좀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책은 압축이 잘 돼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단권화를 하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책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단권화를 해서 좀 쌓아가가지고 만들었던 거고 쌤이 그 말씀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시험 기출부터 해서 점점 이렇게 넓혀 나가면서 살을 붙여 나가면서 공부를 해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데 저희 책이 그런 과정을 하기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진짜 제일 가장 강력한 장점인 것 같은데 암기 전략 있잖아요. 청킹. 진짜 저 최고라고 봅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특허를 내셔도 될 것 같은. 특히 쌤들 거기 나가셨나요? 매칠러? 거기 주도성 프로파일. 거기 이제 특허 나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 암기 전략 진짜 좋으니까. 근데 어떤 쌤들은 막 그러시거든요. 그런 청킹으로 공부하지 마라. 두문자법으로 공부하지 마라. 니네가 교사 돼서 현장에 가가지고 애들 가르칠 사람들인데 그런 걸로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지 마라. 이런 분들 계시는데 사실 저는 합격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쌤들 승현쌤 쓰시는 암기 전략 같은 거 최악주, 녹즉, 열수출 몇 분 계세요. 그냥 그렇게 청킹 안 따야겠다. 이렇게 내 방식대로 좀 외워야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암기가 너무 어려우시다면 저는 이 암기 전략 충실하게 이렇게 수용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어봐 주세요. 5, 6월에 네. 기출 하잖아요. 네. 저도 선생님처럼 작년에 거의 1년을 끊었는데 네. 그냥 기본 강의만 듣다가 네. 기본 강의 듣고 제가 복습을 열심히 안 해서 네. 기출 문제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해설할 때 풀어보려 하는데 제가 그냥 많이 안 돌려서 그런지 문제를 못 풀겠어가지고 그쵸. 안 풀리죠. 그때 좀 꺾여서 포기해서 저도 작년에 기본 강의밖에 안 들었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기출은 책 보면 이렇게 영역별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 책이요? 한승현 쌤 교재요? 네, 네, 네. 네. 영역별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공부년도부터 25년도 한꺼번에 있는 기출을 풀라는 거는 네.
아 지금은 못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기출할 때. 네네. 근데 그거까지 한 주에 두 회씩 돌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강의 안에 있는 그 저희 영역별 기출 영역별대로 생각하고 네. 따로 기출과는 따로 이제 풀어보는 네. 네. 기출 그렇게 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09년도부터 13년도까지가 객관식이거든요. 거기가 좀 힘들어요. 문제 수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만 40문제인데 그 뒤에 또 있어요. 논수령 문제 같은 게 한 4문제 정도? 저는 사실 그렇게 못했거든요. 막 꼼꼼하게 다 하나하나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험지가 있고 뭐 여기 이제 1번 문제가 있고 2번 문제가 있으면 이 작업을 좀 늦게 시작했어요. 거의 한 8월, 9월 이때쯤 시작했는데 여기 이제 문제가 막 이렇게 있으면은 사회학 문제가 만약에 있으면 나중에 거기다가 제가 아는 거 일단 제일 처음 했던 게 그냥 일단 내가 아는 거 이 문제를 보고 내가 생각나는 개념들을 그냥 쫙 적었어요. 이 기출 문제에다가 그렇게 한 바퀴를 돌린 다음에 두 번째 돌릴 때는 이제 내가 아는 건 이미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도 풀려 있고. 근데 모든 게 다 적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문제에 관한,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이 다 적혀 있는 게 아니니까 책을 펴서 두 번째 돌릴 때는 책을 펴서 내가 미처 적어놓지 못했던 근데 책에는 있고 이 문제랑 관련된 그런 개념들을 또 적었어요. 두 번째 돌릴 때. 그 다음에 네, 이 정도 작업까지 하고 그냥 계속 돌렸어요. 네, 계속 그걸 좀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근데 그 기출을 보실 때 계속 보셔야 되는데 그 한 문제에다가 내가 아는 거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 적어두시면은 그 기출 한 문제 볼 때 그걸 또 복습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아는 거랑 또 책에 있는 거랑. 그래서 그 작업이 힘드셔도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출 영역별 기출 그 책에도 문제마다 밑에 그냥 적고 따로 푸는 편번에 있는 회차로 돼 있는 거 그때 그런 식으로. 네, 하셔야 되는. 이 내용을 인강 선생님도 들어야 되는데 네. 우리끼리는 소리가 들리지만 아, 네. 그걸 통하지 않으면 네. 소리가 안 들어가니까 질문하신 내용을 마이크로 이런 질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궁금해요. 방금 질문은 이제 그 5, 6월 기출풀이 강의 때 저희 한승연 기출풀이 문제집에는 이제 영역별로 문제가 나와 있고 또 제가 아까 뽑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던 그 기출 문제는 이제 영역별이 아니라 1번부터 40번까지 문제가 다양한 영역이 쫙 있는데 둘 다 이렇게 봐야 되냐 이런 질문이셨던 거죠. 네, 저는 저희 책에는 02년도 기출부터 있을 거예요, 아마. 02년도부터 작년 거까지 이렇게 있는데 뽑을 수 있는 거는 09년도 거부터니까 그 부분도 보시고 쌤 책에 적어둔 그 개념들을 또 거기다 적어두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기출을 돌리실 때 한 개년 한 개년으로 돌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영역별로 돌리면 그 영역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영역만 보게 되면은 다른 영역에 대한 기억이 조금 이렇게 또 좀 희미해지거든요. 쌤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 이 시험이 이제 그 말씀 해주셨어요, 쌤? 우유를 컵에다 따라 놓고 마시면은 이제 좀 희미하게 남잖아요. 근데 또 따라서 마시고 또 따라서 마시고 계속 따라서 마시면 나중에는 이제 되게 선명하게 남아있잖아요. 컵에 그 우유 자국이. 그 작업이 계속 돼야 되는 시험이라서 그 한 개년도 기출을 다 한 번에 보실 때 한 번 돌리실 때 한 개년도 기출을 다 보시면서 전 영역에 대한 복습을 이렇게 한 번 더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아요. 영역별로만 하다 보면은 저희 영역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영역에 대한 기억이 되게 빨리 희미해져요. 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예요.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개념 강의 듣는 시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기출할 때 이제 개념 그렇게 회복하는 거는 더 다음인 것 같고
네네네. 그런 어떤 요령이 본인만의 요령 같은 게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추천드리는 거예요. 일단 복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그 환성평가 네. 주신 거 그냥 하루 머릿속 쫙 풀고 한 3일 뒤에 다시 풀고 약간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러면 저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지금 금토 수업하고 계시죠? 검토하고는 저희 격주 저도 좀 애매하게 강의 듣고 말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쌤처럼 1년을 끊어놓고 개념 강의만 듣고 그만뒀던 사람이어가지고 개념 강의를 다 듣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 여기 와서 1월부터 4월까지 개념 풀 때 개념 복습 잘 안 하고 기출 막 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모르겠는 부분 기출 해설 듣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더 좀 꼬였던 느낌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커리큘럼대로 착실히 가는 게 제 생각엔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기출을 안 보셔도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09년도부터 이제 또 질문을 말씀을 안 드렸네. 질문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시기에 회독을 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빨리빨리 넘어가시는 거 저는 좀 추천드려요. 탐구를 하실 때는 제가 깊게 생각하고 탐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복습하시면서 강의 들었던 거 복습하시면서 이 부분이 내가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게 있으면은 승현쌤한테 질문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요. 인터넷에 검색해도 되고 아니면은 쌤한테 여쭤보시고 도움이 될 만한 원서 같은 거를 쌤들이 찾으셔서 아니면은 저는 이제 네이버 밴드에 한마음 카페에서 이제 구한 사람들로 좀 자료 공유할 수 있는 망 같은 걸 만들어 놨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중에 자료 공유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복습하면서 강의 들었던 거 복습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건 더 해줘야겠다 하는 거 채워두시고 그 다음에 회독을 하실 때는 좀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회독을 하실 때는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 빨리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그 작업이 돼야 돼요. 미련 없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 빨리 돌아왔을 때는 만약에 이만큼의 양이 있으면은 한 번 볼 때, 처음에 볼 때 이만큼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다음에 빨리 돌아와서 다시 볼 때는 이만큼 이해가 돼 있으니까 또 이만큼 이해를 넓히고 또 다시 빨리 돌아와서 이만큼 이해를 넓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얘를 빨리빨리 넘어가면은 이만큼 이해했다가 얘를 빨리빨리 넘어가지 않고 좀 이렇게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 얘 잡으려다가 다른 여기 있는 것들 다 놓치고 그래서 얘를 다시 잡고 돌아오면 얘가 다시 다 없어져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그냥 넘어가야 돼요. 빨리빨리.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전 진짜 그걸 진짜 못했어요. 진짜 나중에 깨달았어요. 엄청 나중에. 한 7월쯤에 깨달은 것 같아요. 7, 8월? 근데 승현쌤이 맨날 말씀해 주셨거든요. 빨리빨리 넘어가라고. 근데 좀 제가 고집이 있어가지고 아니 난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거야. 그러고 막 붙잡고 있었는데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계속 붙잡고 있는다고 내가 더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깊게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빨리빨리 넘어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보는 게 훨씬 나아요. 이렇게 이만큼 이해했다가 빨리 다시 돌아와서 이만큼 이해하고 또 다시 빨리 돌아와서 이만큼 이해하고 나중에 이렇게 이게 훨씬 낫습니다. 실수 안 하는 요령 같은 게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실수 안 한 요령이요? 실수 안 한 요령? 그냥 진짜 풀 집중해서 풀었어요. 시험 때. 근데 와 진짜 저 한 번도 모의고사 볼 때 한 번도 시간 부족했던 적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거 말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저 모의고사 볼 때 30분에 다 풀고 그냥 나갔어요. 맨날 나가서 저기 사육신공원 산책하다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다시 봐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막 이런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또 꼭 실수를 했어요. 그때. 그래서 저희가 모의고사를 작년에는 7회차까지 봤거든요. 7회차까지 봤는데 4회차부터 목표가 실수하지 말아야겠다가 목표였어요. 그냥 막 뭐 70점을 넘기자 이런 게 아니라 아는 거 다 맞춰야겠다 무조건. 이게 목표였는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좀 만약에 나가도
30분 만에 다 풀고 나가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꼼꼼하게 다 본 다음에 나가고 이랬거든요. 어쨌건 나가긴 했지만. 근데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도 실수가 나와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는 거. A형, B형이 있으면 A형에 12문제가 있고 B형에 11문제가 있는데 진짜 나 오늘 실수 절대 안 할 거야. 진짜 절대로. 그냥 실수하면 나가 죽을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영어 12문제 진짜 그냥 완벽하게 풀고 안 나갔어요. 이때는. 그냥 다시 보고 그 다음에 B형 10번까지 진짜 초집중해서 푼 다음에 11번 이제 이렇게 문제가 한 4개 정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여기까지 진짜 초집중해서 풀고 여기서 잠깐 집중력 났거든요. 근데 틀렸어요. 여기서. 진짜 실수하시면 안 돼요. 진짜 끝까지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이번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서 제가 시간이 부족했어요. A형 11번까지 풀었는데 15분인가 남은 거예요. 답지를 다 안 적어놨는데, 안 옮겨놨는데, 그 OMR 카드에다가. 그래서 5분 만에 일단 빨리 옮겨 적고 그 다음에 10분 동안 풀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이 역학 문제였는데 A형, B형 둘 다 마지막 문제가 역학 문제였어요. 근데 저 역학 좀 못해가지고 거기서 2점 까였거든요. 근데 막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도 모르겠고 막 계속 고민하다가 고민 계속 하고 있는데 시간은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이렇게 힘들게 풀다가 결국 이제 찾았다 그러고 5분 동안 다 풀고 그 다음에 답지도 다 옮겨 적어서 겨우겨우 끝냈는데 이런 시험이 저는 처음이었어요. 왜냐면 실수를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한 문제 한 문제 진짜 초집중해서 풀고 공들여서 풀었는데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시간 관리도 꼭 하시고 그리고 진짜 초집중해서 푸셔야 돼요. 한 문제 한 문제 다. 이게 이렇게 11번에 이렇게 4문제가 있으니까 얘네가 다 1점씩이잖아요. 얘네 2개만 나가도 2점 까이는 거잖아요. 근데 1차는 그 소수점 막 0.17점으로 떨어지신 분도 계시거든요. 저희 69.67이 컷이었는데 69점을 맞고 거기에 그 가산점 0.5점, 그 생체 자격증 그거 가산점 0.5점 해가지고 69.5로 5점을 받으셔서 0.17점 차이로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한 점 한 점 진짜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제 생각에 열심히 하셔서 11월까지 열심히 하시면 실수만 안 하고 나오면 그냥 붙어요. 1차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수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실전에서도. 제 주변에 동료들 엄청 많았어요. 실전 당일에도 실수하신 분들. 그러니까 실수는 실력이다. 이게 좀 너무한 시험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냥 초집중해서 풀어라. 실수 안 하는 요령은 그냥 초집중해서 푸는 거. 네, 이상입니다. 다음 혹시 질문 또 있으신가요? 그 2차 면접 질문 혹시 뭐였는지 알 수 있어요? 기억 안 나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냥 지워버렸어요, 기억에서. 근데 이번에 제가 느끼기에는 저 면접 되게 못 봤는데 작년이랑 재작년 거 면접 진짜 어렵거든요. 경기도 거. 근데 아마 다 다를걸요? 생각해보니까. 쌤 어디 지원하실 거예요? 경기 지원하려고. 제 체감상, 근데 저 면접 되게 못 봤는데 제 체감상 작년이랑 재작년에 비해서는 좀 쉬웠어요. 올해 면접이. 그래서 좀 방심하고 들어가서 못 봤나 봐요. 저 진짜 빨리 얘기하고 한 4분 남겨놓고 나와가지고 아싸 조건 다 맞췄다. 그래도 한 36점은 맞겠지? 그랬는데 35점 몇 점 맞았거든요. 시간 같은 거 어떻게 준비했어요? 제가 아까 1차는 스터디 실연은 어떻게 준비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실연은 아까 제가 1차는 스터디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차는 스터디가 필수인 것 같아요. 저희 학교 후배들이랑 실연 스터디를 일주일에 2번을 하고 그 다음에 실연할 때 면접 스터디도 했고 그리고 하루를 면접 스터디를 이렇게 이틀을 이제 면접 스터디를 했었는데 저한테 조언을 주셨던 다른 분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이 하루에 한 번씩 실연이랑 면접을 다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 실연이 이것도 교육청마다 다 다른데 경기도는 구상 시간이
25분이고 실현 시간이 15분을 준 다음에 그 나눔이라고 이제 실현이 끝나고 면접 질문처럼 이제 즉흥 답변을 해야 돼요. 이렇게 실현을 여기서 막 하고 그다음에 이제 책상에 앉으셔서 나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딱 가면 이제 그 책상 앞에 나눔 질문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나눔 1번 문항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그 나눔 질문을 읽고 제 수업을 토대로 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그런 형식이 10분 동안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시간을 다 맞춰서 하루에 하나씩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냥 모르겠어도 해야 돼요. 제 생각에. 저는 이번이 처음이었어가지고 2차 준비하는 게 처음이었어서 실현이랑 면접 나눔 이거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실기는 그냥 가서 뭐 몸으로 때우면 되는 건데 실현, 나눔, 면접은 일단 너무 방대하고요. 실현은 이제 교과서 분석도 해야 되고 교과서 분석이라기보단 그 교과서를 보면서 이제 어떤 교육과정 내에 어떤 종목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얘를 가르치는 좀 이제 게임 형식의 교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그런 리드업 게임 같은 것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도움 되게 많이 돼가지고 교과서도 봐야 되고 실현도 계속 해봐야 되고 실현 그 구상하고 답변하고 그러니까 실현을 하고 나눔 답변하고 이렇게만 해도 50분 싹 지나가는데 이거 하고 나서 내 수업 한번 다시 돌려보고 피드백도 한번 받아보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 되게 많이 가요. 그래서 할 게 되게 많아요. 실현만 해도 할 거 엄청 많고 면접은 그 시책 그 경기도 교육청이면 이제 경기도 교육청 시책이 나오는데 그 시책 공부도 해야 되고 면접 나만의 틀도 만들어야 되고 또 내 방안도 만들어야 되고 이러니까 할 건 엄청 많은데 시간은 없고 이래서 되게 좀 막 급하거든요, 마음이. 그리고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고 좀 무서워요.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다 잘해요. 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엄청 못했는데 같이 스터디하는 사람들 다 겁나 잘해가지고 막 39.8점 맞고 막 이러고 들어갔거든요. 40점 만점에. 다 잘해서 위축도 엄청 많이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뭐 해야지. 근데 그 조언을 모든 사람들이 다 저한테 하루에 한 번씩 실현이랑 면접 해봐라. 시간 재서 구상하는 거 시간 재서 이제 답변하는 거 다 해봐라. 하루에 한 번씩 했는데 저는 이제 또 혼자 공부하고 이런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책도 혼자 보고 틀도 이제 혼자 만들어 보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걸 안 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실현이랑 면접 시연을 그냥 스터디 때만 하고 저 혼자 공부할 때는 그냥 공부만 했어요. 시책이랑 교과서 분석만. 근데 그거 조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현이랑 면접 답변을 해보고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할 거면 혼자 해보고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쌤들 그거 해보셨어요? 2차? 안 해보셨죠? 그냥 다 초수이신 거죠? 그럼 고생 좀. 근데 그냥 도망가지 말고 하세요. 스터디 할 때. 그냥 무서워도 하세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이랑 하면, 잘하는 쌤들이랑 하면 좀 많이 늘어요. 저는 면접 스터디원 중에서도 진짜 잘하는 사람 한 명 있었고 실현 스터디원 중에서도 진짜 잘하는 사람 한 명 있었거든요. 그 둘한테 좀 맞으면서 배웠어요. 그 사람 다음에 할 때 너무 위축되고 무섭고 이러니까 얼마나 하기 싫고 막 이러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좀 이제 주눅 들어서 답변도 이상하게 하고 이러는데 그냥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해야 돼요. 그렇게 답변을 엉망으로 하고 나면 집에 가서 공부를 하게 돼요. 나 진짜 떨어지겠다 이러다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번 더 공부하게 되고. 교육학이랑 전공이랑 만약 9시간 공부하시면 비율을 어떻게 나눠서? 교육학이랑 전공 공부 비율은 이제 저는 딱 그 비율대로 했어요. 20대 80. 저희가 100점 만점 시험에 교육학 20점이고 전공 80점이잖아요. 저 10시간 공부한다 그러면 2시간 교육학 공부하고 8시간 전공 공부했었어요. 근데 교육학 공부를 안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하루에 30분이라도 했어요. 무조건. 그 전공을 엄청 많이 봤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교육학을 좀 줄이고 전공을 엄청 많이 봤지 교육학을 그냥 하루에 교육학 공부를 아예 안 하고 넘어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했어요. 교육학 공부도. 그리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이상입니다. 네.
네. 지금 이 시기에 문제를 보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건 정상? 아, 이 시기에 문제를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게 네. 당연히 정상. 나중에 되면은 조금 보고 나서는 이제 좀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나중에요. 네, 어느 정도 좀 돼야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는지. 문제를 수월하게 풀게 될 수 있는 시기는 저는 제 생각엔 기출을 한 3바퀴 정도 돌렸을 때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 그랬어요. 제 주변에도. 저는 그 공부 메이트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암기를 좀 잘했어가지고 사회학, 심리학 이런 쪽에서 좀 강했고 운동학습과 제어 쪽에서 좀 강했고 그 이해가 그 공부 메이트 그 친구는 이제 두뇌 회전이 좀 빠른 내 암기가 좀 약한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걔가 역학이랑 체육 측정 평가랑 이런 생리학 이쪽에서 좀 되게 강했었는데 걔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형 다시 봐도 모르겠는데요? 막 이랬어요. 저한테. 근데 나도 그래 이랬어요. 한 3번째 볼 때까지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3번째 정도 기출 돌리고 그 다음에 다시 기출 문제 볼 때 아 이거 이렇게 접근하는 거였지, 이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였지, 이거 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였지, 이런 게 좀 가닥이 잡히고 이런 느낌이라 좀 시간 걸리실 거예요. 다시 봐도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네. 처음에 기출 같은 거를 영역별이든 회차별이든 처음 풀 때 모르는 문제가 많아서 막 문제를 풀 때 막 답을 못 찾겠는 인지 구조가 오는 게 가능한 처음에 문제 풀 때 잘 못 풀겠고 인지 부조화가 오고 이런 거요. 진짜 당연한 무조건 다 그럴걸요? 초천재도 그럴걸요? 제가 봤을 때 매칠러도 그럴 거예요. 아마. 모스턴도 그럴 듯? 시덴탑도 그럼 제 생각. 고민하다가 답을 네. 찾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아예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게 많아서 저는 아예 모르겠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서 근데 정답을 보면 아 맞다 이거였지 하는데 대부분 문제들이 문제를 볼 때는 정답이 뭔지 몰라서 막 고민하는데 정답 보면 이거였어 이렇게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 시점에 올해 시험은 어차피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작년에 포기를 하게 됐었는데 초반부에는 원래 그런 게 계속 보다 보면 이렇게 풀리는 거. 네. 문제 계속 보다 보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요령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도 그러니까 문제도 풀 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거기서 이제 가져와야 돼요. 쌤들 그 라디오스타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라디오스타 가끔 그 방송되는 화면 보면은 김구라가 살짝 자기 지식 얘기할 때 막 옆에 있는 파일 같은 거 쭉 뜬 다음에 여기서 뭐 시사 이런 거 해가지고 그 꺼내오는 이런 편집 장면이 있거든요. 그 문제 풀 때도 나중에 그 문제를 딱 보면 이제 보이잖아요. 어떤 과목인지. 이게 뭐 사회학이다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쌤들 머릿속에서도 그게 나와요. 이거 어디 파트구나. 그리고 이거 어디 파트에서 어디구나. 이게 이렇게 목차별로 팅팅팅 하면서 나오거든요. 그런 작업이 되실 거예요. 아마 계속 공부하시면. 지금은 당연히 쌤들 특히 또 초수라고 하시니까 전 지금 만약에 다시 공부하면은 그런 과정은 안 나타날 것 같긴 한데 저도 초수 때 공부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마지막에 좀 멋있게 말하려고 싶었는데 저는 시험 때 제일 무서웠던 게 저는 불안함이었어요. 다른 것보다. 그냥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것, 저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실험 면접 다 못했거든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불안함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도망치고 싶었는데 그냥 안 도망치고 버텼더니 합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하셔야 돼요. 하다 보면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이 마인드로 그냥 계속 하셔야 돼요. 그냥 안 포기하고 도망치지 말고 그러다 보면은 좀 잡혀요. 선명해져요. 불안하시죠? 이거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시죠? 진짜 다 똑같구나. 사실 저 직강 들을 때 다른 쌤들한테는 이거 못 물어봤었는데 좀 그래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저 이 시험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 잡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막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기간제나 알아볼까? 막 이런 생각도 한 적 있었는데 부모님 쎄 빠지게 돈 벌으셔가지고 노량 좀 보내줬는데 결과 내야지. 그러고 그냥 막 이겨내야지 이게 아니라 한 번 더 봐야지. 그냥 한 번 더 봐야겠다 이러면서 그냥 한 번 더 보고 모르겠는데도 그냥 한 번 더 보고 그러다 보면은 컵에 이제
그 우유 자국이 좀 선명해져요. 계속 하나도 안 선명하다가 지금 이제 쌤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유리잔만 있는 그런 상태이실 거예요. 그러고 아마 기출풀이 가시면은 이제 조금 이제 하얀색기가 도는 살짝 그런 느낌? 근데 계속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냥 막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아 진짜로. 그 직강 같이 듣던 쌤들이랑 밥 먹으면서 아 쌤 그거 뭐였죠? 막 그거 그러면은 아 그거 어디에 있는 어디 몇 페이지에 있는 어디 뭐 왼쪽 상단에 있는 그거 막 왼쪽 하단에 있는 그거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한 10월쯤 되면. 지금은 당연히 엄청 혼란스러우시고 막 문제 봐도 뭔 소린지 모르겠고 그러실 거예요. 막 내가 멍청한가? 내가 이거 분명히 배웠던 건데 왜 이거를 적용을 못하지? 왜 이걸 문제를 보면 이걸 모르지? 내 뇌에서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 그거 진짜 다 그러실 거예요. 아마 주변에 계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그러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기출 문제를 다운을 받아도 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 기출 정답이요? 기출 정답 저희 쌤 책에 다 교재에 있어요. 그 기출책. 근데 정답 없긴 해요. 근데 쌤 저희 교재에 있는 그 기출 영역별로 이렇게 쫙 나와 있는 그 문제집 있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정답들이 대부분 맞아요. 다 맞았던 것 같은데? 아 근데 다르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제 공부 메이트랑 막 기출 정답도 막 이렇게 해보고 했었는데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한 2개? 그렇게 많지는 않고 말씀드려도 돼요, 쌤? 그 달랐던 부분? 근데 쌤들 아직 거기 안 나가셨을 거예요, 아마. 기출 문제 지금 못 봤어. 심리학 부분인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번역의 문제도 있었나요? 어떤 거요? 번역의 문제, 답변을 비교했을 때. 아, 답변 비교했을 때 번역의 문제. 그러니까 저 사람 번역 아니요, 번역은 없었던 것 같아요. 번역 문제는 번역이 다르다. 같은 말인데 그래서 번역이 달라서 다르게 해석이 그런 부분은 근데 자기가 아는 걸 써도 정답으로 처리를 해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학자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이상 그 키워드가 들어있으면 일단 정답을 맞춰주고 걔는 근데 그거 있어요. 교육과정 있잖아요. 2022 개정교육과정 그거 조사 틀리면 틀리게 해요. 이번에 제 동료가 학습자의 성장 과정을 반영한 다양한 평가인데 학습자 성장 과정을 반영한 다양한 평가라고 썼는데 그거 틀린 것 같거든요. 그 답을 한번 이렇게 맞춰봤을 때 아마 조사 그 교육 과정은 문서 내에 있는 거라 가지고 조사 틀리면 틀리게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거 아니면은 근데 괜찮습니다. 뭐 만약에 최초 활동의 통제 이런 건데 최초 활동 통제 이렇게 써도 그냥 답으로 해주긴 해요. 교육과정 내용은 좀 토시 하나 안 틀리니까 그대로 적는 게 좋다. 교육 과정 내용은 교육 과정 내용은 조사까지 다 맞춰야 돼요. 내용 책에 안에 있는 것도 다그 단어 그대로 네, 내용 책에 있는 것도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좀 화나요. 거기 공부할 때 진짜 제일 많이 화났어요. 왜 이것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외워야 되는데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교육 과정이 특히. 이게 연계되는 질문인데 첫 번째는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저희 그 쌤 책 이거랑 이번이랑 그 모의고사 기출 문제 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역시 개념은 이거랑 이번밖에 없으니까 혹시 문제들을 모의고사나 아니면 실제 시험 치셨을 때 대부분 그 선생님 책 1, 2번만 안에 있는 내용들로만 다 문제가 나오는지 아니면 여기 없는 내용들도 이렇게 좀 나오는 게 있는지랑 두 번째는 그거 여기에서 만약에 선생님 책에 1, 2번에 없는 내용이 만약에 문제가 모의고사에 나온다면 네. 다른 강사의 책이나 아니면 뭐 원서나 다른 자료들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이 책만 깊게 파도 괜찮을지 좀 이거 잘라주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조심스러운 질문이라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노력하면 들어가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살짝 운도 있는 게 그러니까 한 강사 선생님의 강의와 책만 팠을 때 무조건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진짜 어떻게든 보충을 해야 돼요. 추가 자료를.
그래서 쌤이 질문하셨던 게 우리 책만 보고 이거 어차피 잘라야 되는 건데 아니 괜찮아요. 할까요 그냥? 뭐 쓰고 싶잖아요. 쌤 책만 보고 쌤 책, 쌤 우리 이제 모의고사 그리고 기출 자료만 보고도 만 봤을 때 이제 시험에 우리가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다 있냐 이 말씀 이 질문 하신 거죠. 그런 시험이 있고 아닌 시험이 있어요. 재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번 시험 말고 이번이 25학년도 시험이었으니까 24학년, 23학년 이 시험은 저희 책만 봐도 고득점할 수 있는 시험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근데 이 시험은 조금 어렵고 이 시험은 우리 책만 봐도 붙을 수 있는 시험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우리 책에 없는 거 1점 맞췄어요. 그러니까 76.67이었거든요. 제 점수가. 근데 저희 책만 봤어도 75.57이 나왔을 것 같아요. 저희 책만 팠어도. 딱 하나 그냥 다른 책에서 봤던 거. 맞죠? 그 선생님 책 두 번으로 최대한 열심히 하되 다른 뭐 원서나 아니면 다른 강사님들 책 이런 거를 자료를 참고하면 네. 도움이 분명히 되긴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 넓혀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랑 대학 동기랑 선생님이랑 다른 강사님 고민하다가 나는 한 선생님 수업 들을 테니까 너는 이거 들어서 나중에 공유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좋아요. 네, 진짜 좋아요. 그런 공부 메이트 있으면 좋아요. 저는 이제 이 건물 쓰시는 다른 강사 쌤 그 공부 메이트가 그분 거를 들었거든요. 그 권쌤? 그래서 그냥 교차 검증 같은 걸 많이 했어요. 그 친구랑 얘기하면서 뭐 나 지금 여기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어렵다 이러면 형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에? 그거 니네 책엔 그렇게 나와? 그러면은 네, 저희 책엔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책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이렇게 교차 검증을 해봐요. 그러면은 걔도 지식이 넓어지고 저도 지식이 넓어지고 그러니까 살을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다른 강사 쌤들 거 보고 그런 좀 추가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확실히. 전 그래서 이 건물에 있는 쌤들 것만 봤습니다. 권쌤이랑 최쌤 거. 아니, 한 쌤 거를 기반으로 해서 한 쌤 거를 기반으로 초석을 단단히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한 쌤이랑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한 쌤이랑 최 쌤이랑 좀 한 쌤은 압축되어 있는 느낌, 최 쌤은 이렇게 되어 있는 느낌. 그래서 한 쌤 책 보고 살짝 좀 이해 심화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좀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했고, 권 쌤 거는 저희 책에 없는 것도 몇 개 있어서 그거 저희 책에다 담아놓고 이랬어요. 그렇게 해서 단권화해서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단권화한 걸 계속 보고 목차만 봐도 여기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한 다음에 그냥 10분밖에 없으니까 500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그 500페이지 목차만 보고 이렇게 넘어갔어요. 제 생각엔 좀 추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모의고사 기간에 9월부터 시작하시는 쌤들도 있고 10월부터 시작하시는 쌤들도 있거든요. 강사 쌤들 중에 막 다른 쌤들 거 많이 보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추천드려요. 거기에 시간 너무 많이 뺏겨요. 저는 한 쌤 거만 봤어요. 그냥 그 권 쌤 거. 그 공부 메이트 있는 모의고사를 모의고사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 보실 때 막 많이 보지 마세요. 모의고사 때 서로 이제 공유할 때 네. 여러 쌤들 건 안 하고 한 명. 딱 한 명 거만 했어요. 네, 저는 그냥 아무나 그냥 쌤이 찝어가지고 저는 걔가 옆에 있었으니까 그 쌤 걸로 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걔한테 해설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쌤들 딴 쌤들 것 그 모의고사 풀어도 답지를 올려주긴 할 거예요. 저는 그 밴드에서 이제 자료 공유했었거든요. 근데 엄청 많았어요. 그냥 쌤들이 이름 아시는 쌤들 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쌤들 거 모의고사 다 있었는데 답지만 올라오고 풀이가 없으니까 풀고 답을 봐도 이게 왜 답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딴 쌤들 거 아무것도 안 풀었고 그 공부 메이트 걔 있었으니까 걔가 권쌤 거 들었으니까 권쌤 거 들은 다음에 그냥 풀 때도 막 그렇게 생각 많이 안 하고
그냥 아는 거 이렇게 빨리빨리 찍고 넘어가고 모르겠는 거 그냥 과감하게 넘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간을 많이 쓰시면 안 돼요. 다른 모의고사 풀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거기다 시간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커리큘럼이랑 개념이랑 기출 그거 돌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다른 쌤들 모의고사 보고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제 생각엔. 공부 메이트 걔가 있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제 풀다가 모르겠는 거 그냥 걔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이거 답이 왜 이거야? 뭐 이런 거 물어보면은 걔가 설명을 해줘요. 풀이 설명을. 아, 그거 이렇게 해서 이게 답이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그거 듣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구나. 그러고 이거 필요 없어? 그러면 전 그냥 버렸어요. 이거 안 가져가? 이러고 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전 노출 문제 진짜 1점밖에 안 돼요. 그것도. 그러니까 만약에 그 모의고사를 좀 열심히 봐가지고 다른 강사들 거 모의고사 열심히 봐서 맞출 수 있었으면 저는 최대 점수가 77.67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미련이 하나도 없었어요. 시험 문제를 보고 나왔을 때 실수 아예 안 했고 그리고 진짜 이거 어디서 얼핏 봤는데 어렴풋이 봤는데 이거 뭐더라? 기억 안 나네 했던 게 그냥 1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미련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없었습니다. 딱 시험장 나왔을 때. 그리고 저희 거 기반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압축 되게 잘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근데 진짜 행운이에요. 되게 초수 입장에서 이게 좀 공부가 좀 된 입장에서는 뭐 한 500권짜리 책 5개 있는 거를 이렇게 봐도 아는 게 많으니까 그냥 숭숭숭숭 넘어갈 수 있는데 초수 입장에서 500권짜리 책 5장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저희 압축돼 있는 그거를 이제 초속으로 이렇게 삼아가지고 점점 넓혀가면서 그렇게 막 많이 없지도 않아요. 저희 책이. 있을 거 다 있어요. 부가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제 생각에 이렇게 좀 점수 오버해서 받으신 분들 다 그 작업을 하셨을 거예요. 자기 책만 보지 않고 그냥 어디서 뭐 인터넷에서 가져오든 원서를 보시는 쌤들도 있고요. 뭐 타 강사 거에서 가져오시는 쌤들도 있고요. 그렇게 이렇게 가져와서 점점 기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살을 막 이렇게 붙여 나가가지고 그 지식을 만들어서 가서 문제를 풀고 돌아오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리고 저도 잘 몰라요. 일단 모르겠어요, 이 시험. 답 안 나오는 것도 좀 짜증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감한 부분을. 네. 그냥 다 하세요. 진짜 다 물어보셔도 돼요. 제가 아는 거 다 대답해 드릴게요. 아까 부가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회독할 때 부가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공부할 때 정리를 다 해놓고 회독을 하는 게 하시면서 계속 네, 그러니까 살 붙여나가는 거 회독하면서 하는 게 좋냐 아니면 살 다 붙여놓은 다음에 회독하는 게 좋냐 이 말씀이신 거죠. 그냥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정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서 계속 들어와요, 새로운 지식이.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개념 강의 들을 때도 그런 게 있다고? 이런 게 또 있었고 기출 풀 때도 그런 게 있다고? 이게 있었고 그게 11월까지 계속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살짝 좀 눈이 트여서 걸러요. 그냥 나 이건 안 가져갈 거야 이러고 11월엔 그리고 가져갈 것도 없고요. 11월엔 그냥 계속 봐야 돼요. 그냥 내가 아는 거 계속 봐야 돼요. 그리고 안 나져요. 그 생각이 잠깐 다른 생각이 다시 돌아와요. 22일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11월 되면은 쌤들 11월 22일이 시험이시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나도 다른 생각을 막 1분 이상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급하니까 그냥 계속 하게 돼요. 하루 일어나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막 배고파 뭐 이게 아니라 어제 어디까지 했지 이거고 하루 종일 계속 공부하다가 잠들 때 오늘 이거 봤으니까 내일 이거 봐야겠다 이러고 잠들었다가 전 꿈에서도 인출 많이 했거든요. 꿈도 그거 꾸고 다시 다음날 일어나면은 어제 어디까지 했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나요. 11월엔 그래요.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도 그냥 가려운 곳이 있으면 알아서 그렇게 되듯이 이거 모르는구나. 살짝 그냥 가려운 곳이 있으면 그냥 알아서 그렇게 되듯이 그렇게 돼요. 그냥 알아서 11월에는. 그리고 그때는 많이 지식 많이 형성돼 계실 거예요. 네. 공부하시다가
공부하다가 아프거나 그거나 피치 못한 사정으로 복습을 못하는 점. 했을 때 그걸 이제 한 번에 다 나갔지. 아, 복습 못했을 때 한 번에 그걸 다 따라잡았냐? 솔직히 말하면 저 복습 잘 안 했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쌤. 네, 복습 잘 안 하고 재공부했어요. 근데 좀 후회돼요. 그러니까 제 공부가 그 최적의 공부였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해서 붙은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금 여러분들한테 아까 막 합격 전략, 나만의 합격 전략 이런 거 말씀드릴 때 사실 제 경험보다는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다시 만약에 1월로 돌아가서 공부하라고 하면 진짜 하기 싫은데 만약에 하면은 이번에는 전략을 이렇게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한 걸 토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제 생각에. 저도 진짜 많이 불안했는데, 그리고 불안함은 그냥 끝까지 계속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잖아요. 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그거 진짜 당연한 거고, 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을 잡았을 때는 왜 그때 막 이렇게 안 했지? 라는 생각을 토대로 이제 공부 방법을 수정을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때 제일 많이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 걸. 이거 빨리빨리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쌤 말씀이 다 맞아요. 근데 한번 그 해석할 때 네. 풀 암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면은 암기하지 말고 적당히 보고 넘어가는. 그 한 번 암기할 때 막 풀 암기를 하지 말고 적당히 암기를 하고 넘어가도 되냐? 아마 승현 쌤이 지금 수업하실 때 그 말씀 하시지 않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최지시사 그거 나오면 지금은 개최지시사만 나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거 진짜 맞아요. 그냥 개최지시사가 그 계속 발전성, 그러니까 아무튼 그게 있잖아요. 그게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안 나와요. 그 문제가 뭐였지? 교육과정을 위한 교육과정의 원리, 뭐 교육과정 형성 원리?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게 그 문제에서 교육과정 형성 원리를 나열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도 안 나오고,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를 그냥 그 정도까지만, 지금 1, 4월에 그 정도까지만 하면 진짜 많이 한 거라고 생각해요. 개최지 시사를 생각을 하고 그냥 계속 발전성의 원리, 최소 필요량의 원리, 지역성의 원리, 시대성의 원리, 사회와 개인 융화의 원리, 여기까지만 나와도 진짜 공부 많이 하신 거예요. 제 생각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하는 거는 이제 거기까지 회독을 하고, 거기까지 나오는 정도로 한번 회독을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계속 발전성의 원리가 뭘 의미하는지, 어떤 개념인 건지 이걸 알고 있는 거는 이제 그 후에 회독을 할 때 진행하셔야 될 작업이고, 지금은 진짜 개최지 시사만 나와도 훌륭한 거고 그거를 읊을 수 있으면 더 훌륭한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문제에 적용하기까지는 계속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계속 돌려가지고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을 정도로 회독을 하는 작업이 또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계속 보시면은 이제 개최지시사도 나오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 나오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다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빨리빨리 돌아가야 돼요. 감 안 오세요? 예를 들면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약간 사회학 파트로 치면은 네. 예를 들어 그 근대 스포츠의 특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청킹 있고 그 안에 그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네. 사회학 파트 전체를 네. 그 오늘 수업 들었으니까 이렇게 청킹이랑 안에 한 줄 말할 수 있는 거 외워야겠다 해서 사회학 파트 외우고 네. 다시 그 처음부터 사회학 쭉 보다가 외우고 넘어가서 다시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면은 네. 또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오늘 사회학 쓰면 뭐 예를 들어 내일은 만약 순서 바뀌어서 내일은 또 다른 수업 해야 되는데 네. 어제 배웠던 거 이거 까먹으니까 이거 뭐 다시 근대 스포츠 특징 이거 다시 외우기 전에는 다른 거 그냥 그것만 하고 가세요. 세평전압 관수기 이것만 하고 가세요. 그냥. 그러고 넘어가세요. 다른 수업 들으세요. 그러니까 세평 그 전세평수 합기관 그 안에 있는 그 전세평수 합기관
그것도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전문화도 안 나오고 그냥 세평전화 관수기 청킹만 나온다고요, 지금? 나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나왔는데 네. 내용이 많으니까 네. 몇 개는 기억나고 예를 들어 갑자기 근데 이거 청킹이 뭐였지?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순간이 오면 네. 그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전세 평수 기간 한번 보고 또내 세부 내용 보고 다시 딴 걸로 넘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은 내가 청킹을 외우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일어나면 청킹도 기억이 안 나고 청팅도 기억이 안 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날 때 또 이제 확실하게 보고 잡고 넘어가야 되냐 이거 말씀하신 거죠. 다시 봤을 때 기억 안 나는데 또 내일 해야 될 건 있고 그래서 얘도 해야 되는데 얘는 기억이 안 나니까 좀 불안하고 그래서 얘를 잡으려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또 보다 보면 얘를 또 놓치고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걸 놓치고 이러신다는 거잖아요. 진짜 그게 당연한 과정이에요.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더 감을 못 잡겠었고 그랬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너무 세부적으로 지금 시기에는 너무 세부적으로 보시기보다 아닌가? 지금 세부적으로 봐야 되나? 세평전화, 관수기, 청킹을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속화, 평등화 이런 거 여기 정도까지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될 걸 하세요. 그리고 어차피 다시 보실 거잖아요. 돌아와서 그때 한 번 더 꼼꼼하게 보세요.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는 다시 회독을 해서 한 바퀴를 돌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해서 한 바퀴를 돌고 다시 돌아와서 볼 때는 그때는 또 이제 차근차근 차분하게 좀 천천히 보고 세밀하게 보고 이렇게 본 다음에 또 이렇게 돌아가서 내가 지난번까지 봤던 거 또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얘를 모르겠다고 막 너무 얘를 붙잡고 늘어지면은 쌤 말씀대로 이제 그게 좀 밀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쌤처럼. 그리고 저는 실제로 다시 붙잡고 있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걸 아까 말씀드린 그 복습 제대로 안 했다는 것도 사실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걸 붙잡고 있느라고. 어제 거 내가 제대로 청킹했을 때 인출이 안 됐던 걸 붙잡고 있느라고 막 생각이 안 났던 걸 붙잡고 있느라고 복습을 제대로 못하고 이랬던 건데 지금 생각했을 때 효율적인 방법은 그냥 넘어가는 거인 것 같아요. 그냥 청킹 정도까지만 인출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다음에 볼 때는 그 청킹에서 이제 이거 꺼내오는 거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볼 때는 이것까지 꺼내오는 것까지 무조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개념인 건지까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작업이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 되실 거예요, 아마 사실. 힘들어요. 그게 인간 심리상. 그냥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회독할 때는 네. 책 딱 덮고 그래도 방금 외운 직후에는 그래도 책 아예 안 보였을 때 인출될 정도면 못할 것 같은데. 방금 본 거를 이렇게 책을 덮고 인출이 될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계속 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게 더 나아요. 계속 보는 게 나아요. 계속 쳐다보는 게. 그게 더 그 복습도 많이 되고 제가 기출 문제집에다가 개념 막 다 써놨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는 거 그리고 책에 있는 거 여기에 필요한 개념들 막 다 써놨다 그랬잖아요. 그게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양이 많아서 쌤들이 그냥 눈을 감고 어디에 뭐가 있었어 이러고 꺼내오는 건 솔직히 불가능해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그 가시성을 좀 만들어 놔야 돼요. 내 눈에 훨씬 더 잘 보이게. 보고 일단 당장 안 외워줘도 일단은 네, 그냥 계속 보세요. 그냥 계속 보세요. 내가 그냥 책을 덮고 근대 스포츠의 특징 구트만 이렇게 해가지고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면서 하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다른 것도 그냥 계속 보세요. 이렇게 덮어놓고 생각하는 것보다 계속 보는 게 나아요. 그게 훨씬 나아요. 양이 많으니까. 선생님 너무 감사한 게 청킹할 때도 스토리를 따주시는 거예요. 모기학연 자수고라든지 네. 아니면 뭐 최학조 object 열습시라든지 아니면 뭐 성수대기 50박 이런 거는 되게 잘 알려주고 한 번 들으면은 이건 뭐 작년에 들어도 영원히 기억이 남는데 특히 제일 힘든 게 그 아까 스쿼드 모형의 숫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주도성 주도성 프로파일. 그거는 근데 완전
이유 없이 숫자만 기억하는 거니까 네. 그런 게 좀 막 제일 처음 거 1, 1, 2, 20을 두 번째 거부터는 이거 다 외우고 다음 제일 끝에 거 보고 나면 두 번째 또 기억 안 나고 막 그래가지고 딱 책 덮고 내가 이거 모형 이거 숫자 다 말할 때까지 방금 죽다 이렇게 돼가지고 아, 스토리 메이킹이 안 되는. 네, 근데 오늘 그렇게 해서 결국 숫자를 진짜 무슨 기계 암기하듯이 숫자 다 말하고 자고 다음 날 일어나면 와 또 1, 1, 1, 20을 막 다시 숫자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스트레스 와. 받아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오늘 외웠던 걸 덮어놓고 이제 아 오늘 공부했다 다 외우고 진짜 다 외우고 그 숫자 다 외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스토리텔링이 없는 청킹 같은 거 다 외우고 자고 다시 일어나면은 또 기억이 안 나서 괴롭다는 말씀이시죠. 진짜 다 그래요. 아마 제가 봤을 때 한숨 푹 자고 일어나신 다음 날이 아니라 15분 낮잠 자고 일어나도 기억 안 나고 이럴걸요. 제 생각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래서 그냥 계속 보는 게 중요해요. 덮어놓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보세요. 그리고 저는 진짜 다 청킹 땄거든요. 진짜 전부 다 청킹 땄어요. 암기해야 되는 부분은 쌤이 알려주신 부분 말고도 그냥 의미가 없어도 다 청킹 땄어요. 쌤들 사회학 나갔어요 지금? 지금 하고 있어. 그럼 거기 그 뭐 외교적 승인 거기 아직 안 했어요? 그럼 사회학 어디 있지? 유진님 생각이었어요. 아 저는 거기도 그냥 청킹 땄어요. 그거 놀이이론, 고전이론, 근대이론, 현대이론 있잖아요. 거기도 인본, 준반, 휴 이딴 식으로 그냥 다 청킹 땄거든요. 쌤이 안 알려주세요. 승현 쌤이 거기 청킹 따라고 그러지 않나요? 저희가 저번에 발전문 보는 중이라고. 아 맞네. 아 맞다. 아 쌤이랑 다르게 제가 청킹 따가지고 맞아 기억이 안 났던 거다. 저도 고전이론은 인본, 준반, 휴 뭐 이런 식으로 청킹 땄거든요. 그러니까 쌤이랑 다르게 제 청킹을 만들었어요. 스토리 없이 그냥 무지성 청킹.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되게 이런 공부 방법 되게 싫어하시는 전공체육 강사분도 계시고 교육학 강사분도 계시거든요. 너네 청킹 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은데 저는 그냥 무조건 땄어요. 스토리텔링 없이 그냥 무지성 청킹. 그래서 같이 공부했던 공부 메이트 후배가 저를 청킹 괴물이라고 불렀거든요. 저 그냥 무조건 청킹 땄어요. 무조건 청킹 땄는데 그게 내 식대로 그냥 익으면 나중에 그냥 나와요. 그게 익어요. 그냥 그 청킹이. 저는 쌤이 그것도 청킹 따주셨는지 기억 안 나는데 국제 정치에서 스포츠의 역할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청킹 있는 거 있거든요. 저 그냥 그거 제 청킹대로 땄는데 그냥 나와요. 그냥 국제 정치에서 스포츠의 그 역할 뭐예요, 형? 이러면은 그냥 제 청킹대로 그냥 따다다다 나온 다음에 그거 이거랑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보시다 보면은 쌤이 딴 청킹 있잖아요. 아니면은 쌤이 따주신 청킹 있잖아요. 최학줄, 높즉, 열수출 이런 거는 저도 쌤 거 따라갔거든요. 모기학연, 자수교 이런 거. 그거 진짜 잘 들어오니까. 옛날에는 뭐 내성, 융전해설, 낙지적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쌤이 되게 수치스러워하시는 그 청킹이 있는데 그 청킹대로 계속 외우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청킹이 나와요. 그냥 의미가 없어도 스토리가 없어도 계속 보다 보면은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게 더 편해져요. 제가 방금 고전이론 말씀드릴 때도 쌤 걸로 말씀 안 드리고 인본, 준반, 휴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인본, 준반, 휴, 일보와 신발, 강릉 이렇게 외웠거든요. 저는 그렇게 나와요. 그냥. 근데 그거는 스토리가 있는데 쌤 거대로 안 하고 굳이 그렇게 따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거는 저는 제게 더 편해서. 그러니까 그게 고전이론이랑 근대이론이랑 현대이론이잖아요. 그 순서대로 외웠어요. 책에 있는 순서대로. 네, 잉여에너지설, 본능설, 준비설, 반복설, 휴양설 그 순서대로 있어요. 그 책에 그 순서대로 외운 거예요. 저는 그냥 그 순서대로 외워야 회독할 때 제가 더 편할 것 같아서. 저는 제 머리가 좀 안 좋아서 그런지 스토리가 없으면 청킹 너무 안 되어져서 쌤이 이렇게 무슨 관수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세평전압 관수기. 세평전압 관수기 아무 뜻이 없으니까 후드 전세 평수 기관 합 이렇게 그냥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후드 하는 잘하고 계신 거예요. 편한 대로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청킹 만드는 거, 자기가 편한 대로 청킹 만드는 거 그런 거는 진짜 너무 좋죠. 근데 위계성이 있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청킹을 예를 들어서 순서대로 그런 거는 그렇게
순서대로 외우는 거는 아무리 안 외워줘도 그냥 청킹 무조건 떼야 되는데 힘들어도 그냥 선생님 그냥 힘들어도 하세요. 그 힘들어도 그냥 하다 보면은 나중에 돼요. 벌써부터 그렇게 하고 계신 거면은 나중에 진짜 잘잘잘잘 나오실걸요. 그 친구는 제가 그 제 공부 메이트 그 암기가 좀 약한 친구라고 했었잖아요. 걔는 그런 작업을 안 해놨었거든요. 청킹 괴물 작업을. 근데 그것도 좋은데 시험 볼 때 양상이 그냥 딱 그랬어요. 저는 이해 부분에서 조금 약해가지고 이해 부분에서 좀 많이 틀렸고 특히 저 체육 측정 평가에서 이번에 좀 많이 틀렸거든요. 근데 암기에서 제가 진짜 엄청 많이 맞았어요. 그 고득점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 올림픽 문제 이번에 겁나 어려워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근데 저는 암기가 빡셌으니까 아 이거 어려운 거 문제였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암기는 청킹 하시면 그냥 됩니다. 그냥 계속 하시면 돼요. 그냥 좀 안 익어도 말해보고 그냥 머릿속에서 한번 더 재생해보고 내가 써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하시다 보면은 안 익어도 결국엔 나와요. 나중에 큼지막한 것들은 저희 책에 있는 거는 다 나올걸요? 아마 청킹 따시면은. 전 근데 진짜 청킹 괴물이었어요. 다 땄어요. 뭐 발라랜드의 스포츠맨십의 하위 차원 이런 것도 그냥 쌤이 이런 건 나중에 후순위로 넘겨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냥 그런 것도 청킹 다 따서 그냥 다 외웠거든요. 근데 나와요. 막 아무리 입에 안 익어도 스토리 같은 게 없어도 그냥 아무리 어거지로 막 무지성으로 그냥 짠 거여도 나중에 그냥 다 나와요. 보면은 그냥 글자만 봐도 나와요. 그냥 하시면 돼요. 힘드셔도 힘드셔도 하셔야 돼요. 근데 힘드셔도 하셔야 되는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저. 이상입니다. 제가 그 겁나는 거 아니죠? 이렇게 합격하신 분들한테 제가 선물을 드리는 건데 얘가 뭐냐면 내년에 가셔서 선생님 교직 생활 하시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제가 발령 받아서 막 학교를 갔는데 수업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호루라기 하나가 없는 거야. 왜냐면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걸 누구도 나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 갔더니 그 먼저 계시는 체육실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호루라기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없는데요? 그랬더니 저기 창고 열어가지고 그 체육사에서 그 서비스로 준 거 있잖아. 소리 막 이상하게 나는 거. 그거 주더라고요. 그거 들고 했거든. 그래서 아 나도 뭔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 다 이제 준비를 했거든. 그래서 이제 합격해서 가시는 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이거여서 제가 늘 구상하고 있던 건데 합격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거를 마치 꽃다발처럼 수여해 주시죠. 네네네네. 금메달 꽃다발보다 금메달 좋다. 여기 봐봐요.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쌤. 우리 마지막 날 시험 보러 가기 마지막 날 우리 악수하고 포옹 악수를 안 된다 그래서 포옹이 좋다. 선생님의 합격자의 길을 꼭 네. 받으시길 빛나는 교직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선생님 여기 카메라에도 인사해야지.